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제는 미래반도체를 워밍업으로 알아보았죠. 오늘은 같이 청약을 하는 오브젠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을 하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내일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이고요. 오브제는 약 76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9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우리 사주 조합에는 38,798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 수량이 상당히 디테일하죠. 아마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약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사주 물량은 모두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3,000주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부터이고 청약수 수료는 2,0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회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제는 마테크를 하는 기업인데요. 재테크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마테크는 뭔가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케팅과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마테크라고 부른다는데요. 마케팅을 기술적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의 관점으로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화면에 이게 딱 뜨는데요. 오늘 처음 와서 고마우니까 10% 할인을 해주는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폰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내가 선호할 만한 취향으로 쫙 골라서 펼쳐주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제가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예시가 될 만한 사진을 가져다가 쓴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마테크입니다. 고객의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자동으로 마케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브젠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지 약 23년 정도 되었으니까 본인들의 23년 노하우, 즉 빅데이터라고 봐야겠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오브젠이 솔루션을 서비스했던 고객사인데요. 보니까 금융회사들에게 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등 금융 전 영역에 걸친 고객사들과 협업을 했고요. 이외에도 쇼핑이나 통신 등 회사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이제 여러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으니까 이 자산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처럼 회사 내부 전산망에 솔루션을 직접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두고 중견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플랫폼 형태로 이용하면 시간과 돈이 적게 들 거니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오브젠 성장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입니다. 21년도에 약 27만 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을 8.8% 보유하게 됩니다. 아까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서비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네이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접점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 회사에게 투자를 했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마테크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손익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192억 원이었거든요. 21년 매출액인 201억 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익도 보시면 3분기까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4분기에 또 이익이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성장하고 있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다. 이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이익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좋아 보이지만 또 공모 가격은 요즘 물정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공모 가격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이 회사는 매출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솔루션을 판매하는 비용을 라이선스비라고 구분을 하고 그 솔루션을 내부 전산망에 설치해주는 인건비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은 솔루션이 설치가 되고 1년 후부터는 사용료를 구독 형태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솔루션을 많이 설치를 했고 그 솔루션을 지속 사용하는 구조라면 기술비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액은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비중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판매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길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공모 가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이 3개사였는데요. 웹캐시, 엠로, 플래티어입니다. 플래티어가 그나마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마테크가 있었고 나머지 2개 기업은 마테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래티어도 사실 오브젠처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마테크를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3개 기업 모두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제는 현재 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보는 PSR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기준 시가총액으로 보면 웹캐시가 PSR이 2.3배, 엠로는 3.2배, 플래티어는 1.9배였습니다. 3개 기업의 평균 PSR은 2.5배가 되었고요. 오브제는 3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면 256억 원인데요. 유사기업 밸류를 적용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630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식수로 나누어 주니까 16,25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사기업 밸류가 적용된 주가는 16,25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사가 우리를 실망시킬 리가 없죠. 이 종목도 공모 가격이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 가격은 24,000원, 하단은 18,000원인데요. 하단 가격인 18,000원도 16,200원보다 비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적어도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정해져야 청약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4,000원 정도면 어떨까 생각은 해보았는데요. 여하튼 공모 가격과 수요 예측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도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을 미리 취득을 했습니다. 21년 7월에 13만 5천 주를 취득했는데 당시 취득했던 가격이 약 1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은 기존 주주 평단가가 적어도 이 가격보다는 낮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상장일부터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적습니다. 18만 주로 비중은 4.6%이고요. 이 18만 주는 대부분 소액주주 물량입니다. 아마도 수요 예측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은 보호 회수를 걸었다고 보였는데요.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은 92만 주로 비중은 23.6%입니다.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청약하는 두 종목은 모두 미리 만나보았으니까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